자, 근현대 철학 2의 근현대 철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좀 늦네요.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윤리학 1부를 저희가 봤는데 윤리학 1부에서 실체와 양태 그리고 실론에 대해서는 좀 얘기했던 게 미진한 것 같아서 그것 먼저 할게요. 먼저 실체, 정의 3 다시 한번 볼게요. 책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는 실체란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에 의해 생각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자신 안에 있으며 공리 1을 볼게요. 윤리학 1부 공리 1.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 안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 타자 안에 존재한다. 그럼 실체는 공리 1과 연결을 지어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거나 타자 안에 존재하거나. 근데 실체는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 그럼 타자 안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 정의 5를 보죠. 양태. 윤리학 1부의 정의 5. 나는 양태를 실체의 변용, 아펙치오로 또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에 의하여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을 공리 1하고 연결을 지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신 안에 존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 공리 1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의와 대입을 해보면 실체거나 양태이다. 이게 도출이 됩니다. 모든 것은 실체이거나 양태이다. 그래서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실체와 양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에티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실체냐 양태냐? 어떻게 되죠? 이건 첫 번째로 양태죠. 그렇죠? 이건 양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은 뭐죠? 양태죠. 공기라는 그 개념이 있다면, 그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양태고, 핸드폰, 양태고, 모든 것이 다 양태입니다. 커피도 양태고, 카페베르 구성의 커피. 아, 우리 컵을 맞췄는데 아직 안 와요. 죄송합니다. 딴소리를 해서. 자, 커피도 양태고, 모든 것이 양태다. 근데 이런 것은 어디 안에 있다? 실체 안에 있다. 다른 것 안에 있는 것이다. 실체 안에 있다. 실체는 이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실체는, 그럼 이 논의는 뭘까요? 실체 안에 양태가 있다. 모든 것은 실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시죠. 이건 신논의를 가야 더 명확하게 개념이 되고, 실체와 양태, 속성, 이것만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속성론하고 구분되는 지점이 발견이 안 돼요. 자, 실체와 양태가 존재하는데, 모든 것은 양태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안에 존재한다? 양태가 아닌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 근데 다른 것 안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실체하고 양태. 그럼 양태는 실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실체는 실체 안, 자기 안에 존재한다.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 카우사 수이다. 자, 그러면은 실체는 자, 요 실라부스에 보면 저희가 그 윤리학 정리 1에서 13까지는 실체에 관한 논의인데 그 실체 논의의 결론을 딱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증명하는 것이. 두 번째는 그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일자다. 하나다. 이때 일자라는 것은 숫자 1은 아닙니다. 이거는 스피노자 철학에서의 표현의 문제, 들레지 박사 논문 그걸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때 보는 책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여하튼 숫자 1은 아니다. 전체 총체 단위 유닛 때, 위닛 때, 유닛, 단위로서의 일자다. 그래서 두 가지. 정리 1에서 13까지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일자다.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저 이제 시험 문제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번 강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럼 아마 이러한 식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노자가 윤리학 1부 정리 1에서 13까지 실체가 필연적이라고 논증하는 증명을 이해한 대로 풀어서 증명해 보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평하시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증명 과정이고, 이거는 소론에서도 나오는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것은 일자이다. 이게 필연적으로 하나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그 결론이고요. 그게 14번에, 정리 14번에 신이라는 이름으로, 데우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도 없다.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파악될 수 없다. 정리 15.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실체가 신으로 바뀌죠.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신론이로 정리 14에서 가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그리고 자신이 무한한 본질을 무한한 속성으로 표현하는 실체.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6에서 일부. 그래서 신 개념은 실체 개념하고 뭐가 다르냐? 신관념과 실체관념하고 뭐가 다르냐? 알렉산드르 마트롱에 의하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면 또 들레주도 그렇고요. 게로도 그렇고요. 마르샬 게로, 질 둘레즈, 알렉산드르 마트롱 이 사람들은 고전적인 연구자들입니다. 1968년에 책을 냈던 스피노자 연구문헌을 프랑스에서 냈던 사람들이고요. 마르샬 게로 지난번에 했죠. 무슨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스크립트가 없어서. 신은 일자다. 신하고 실체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활동력이다. 활동력. 정적으로 주어 수로 관계처럼 주어에 해당하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신 자체가 하나의 포텐치아, 역량으로 포텐치아, 디나미스죠. 헬라어로. 디나미스는 제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디나미스, 잠재태 개념. 잠재적으로 항상 밑에서 들고 있고 있는 무엇인가. 이거가 신이 돼요. 그래서 표현하다. 익스프리모. 저번에 얘기를 했죠. 익스프리모. 표현하다라는 단어가 정의 6. 지금 원문을 보면 자, 정의 6. 이런 정의 6에서 익스프리모 동사죠. 익스프리모를 사용해서 표현하다. 이 표현하다라는 것이 활동성을 드러낸다. 이거는 들레즈가 굉장히 논문을 잘 쓴 바 있고요. 그래서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활동하는 모든 것이 활동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움직인다. 아무리 양태처럼 정지해 보이는 것처럼 자기 안에만 딱 이 자기 개체, 이 딱 고유한 자기 혼자 싱글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의 활동력 안으로 우리 분석을 넓히면 우리가 그렇게 종합을 해버리면 전체 대상을 양태들을 뭐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 활동력, 그 움직임 안에 그 실체. 신이라고 하면은 스피노자 철학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이라고 바꾸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나뚜라. 근데 나뚜라는 본성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에센치아와 나뚜라 이거는 이제 오늘 주제인데 다음번 주제까지.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나뚜라입니다. 나뚜라. 그건 자연, 이 전체 자연 개념. 이 자연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런 꺼리낌이 없거든요. 근데 신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워. 근데 스피노자 철학에서 신은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 신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아니에요. 자연 안에 모든 양태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전혀 어려울 바가 없어요. 스피노자 철학을. 그리고 신론. 미신이라는 개념은 목적론이 좋지. 저번에 얘기했죠. 만약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저번에 시간이 없었죠.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자, 근데 떨어지는데 여기 파리가 있어. 파리가 있어서 딱 떨어져서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끈에 볼펜이 매달려 있었어. 근데 끈이 오래돼서 끊어졌어. 쫙 떨어졌어.
근데 이건 우연이냐 필연이냐?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끈이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가 딱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장력이라든가 이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못 버틴 거야.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필요한 힘을 감당을 못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이 힘이 더 크니까. 필연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파리는 여기 앉아 있었어, 그냥. 우연히? 아니야. 파리는 앉아 있으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자기 능력에 의해서. 파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도 있어요. 만약에 파리가 뭐 태평양에 있었어. 근데 여기를 앉을 수가 없잖아. 자기 능력이 여기를 뿅 하고 올 수가 없어. 파리는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요소는 없어. 파리가 여기 앉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운동을 했어요. 여기서 뿅 하고 여기 온 게 아니야. 기압한 게 아니야. 왔어요. 얘는 떨어졌어요. 얘는 피해야 되는데 피하기에는 너무 순간 짧았어. 딱 맞고 파리가 죽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 의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떨어진 거야. 파리는 죽은 거야. 그런 거죠. 파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기 역량에 의해서 있고 싶어서 있는 거고, 얘는 끈이 약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중력에 의해서. 이 사건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당연히 이게 무겁기 때문에 파리를 죽인 거예요. 여기는 어떤 우연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도치를 시키냐. 떨어진 거에 목적을 갖다 붙여요. 왜냐? 파리를 벌하기 위해서. 이 파리가 어떤 것이냐? 인간에게 해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인간으로 원수로 집어넣으면 더 쉬워요. 원수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떨어졌어요. 그거는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돌멩이를 받치고 있었던 게 그냥 떨어진 거야. 물리력에 의해서. 이 사람도 그냥 자기가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겠어요? 부딪힌 거야. 필연적인 사건과 필연적인 사건이 여기서 딱 부딪힌 거야. 근데 목적이야. 먼저 목적으로 가기 전에 사람은 이걸 우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왜 있었어? 이거는 잘 버티고 있던 게 갑자기 왜 그 시간에 떨어졌어? 이건 우연이야. 근데 우리가 물리학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니까 이거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떨어진 거고. 이 사람 다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리가 없었어 봐. 여기 못 왔겠지. 여기 있어야지. 네, 다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필연적인 사건과 필연적인 사건이 부딪힌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나쁜 놈이야. 이 사람들은 난 벌을 주고 싶어. 마침 이게 떨어졌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아니면 누구면 제우스가 벌 준 거야. 아프로디테가 벌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픽치오, 픽션. 자, 이게 우상화. 이거 베르그송에서 되게 중요해요. 우상, 미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목적론이 앞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작용인으로 다 벌어진 건데 작용인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 목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있죠. 목적은 우리가 이걸 물리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람을 던져요.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을 맞추려고 던져요. 이런 게 목적이에요. 의도가 있어. 인텐션이 있어. 당연히 우리 인간들의 행동에는. 근데 자연 일반에선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마치 인간이 우리가 의도하듯이 신도 의도를 해서 돌멩이를 갑자기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사람 타이밍 맞게 의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작용인을. 그래서 작용인 앞에 목적인을 놓습니다. 의도를. 신의 의도, 신의 목적, 신의 섭리. 그래서 이 작용인이 순서가 뒤로 가요. 도치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이 작용인 물리력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돌멩이가 단단하죠? 그래서 우리 머리를 깨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력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에서 의도를 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 있어. 근데 작용인이 먼저야, 목적인이 먼저야? 작용인이 먼저예요. 작용인은 우리가 이용할 뿐이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용인이 먼저 있어요. 근데 신을 앞에다 갖다 놔버리면 신이 섭리, 신이 목적이 있고 모든 신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 작용인을 창조했다. 그래서 작용인을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한다. 이게 미신 비판의 핵심입니다. 스피노자가. 목적론 비판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스피노자가 미신을 처리한 방식, 이거는 부록에 있습니다. 일부 36 뒤에, 정리 36 뒤에 아펜딕스에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저도 여기다가 적어놓고 까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뭐, 목적론 비판의 핵심, 목적론을 비판하는 이유를 하시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스피노자의, 뭐, 그 철학에, 비평해보시오, 비판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카톡이 계속 오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당연히 이게 될 테고요. 자, 이렇게 1부를 끝내고요. 1부를 자세히 읽어보실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만 스피노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스피노자 앞으로 같이 계속 그 감신대에서 여러분 종교철학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 참 좋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번에 딱 이해될 수가 없는 철학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로 1부를 정리를 하고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인식론. 자, 2부는 인식론인데 2부의 구성을 볼까요? 자, 1번에 일단 정의를 보시죠. 정의. 2부에 자, 내가 이해하는 물체, 꼬르투스는 내가 이해하는 물체는 신의 본질이 연장된 사물로 보는 한에서 신의 본질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자, 여기서 본질 개념이 나오는데, 본질 개념, 본질하고, 제가 지금 논문을 썼어요. 지금 논문을 써서 이번에 15일날 이제 투고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 주제가 스피노자 철학에서 본질, 에센치아와 나투라, 본성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본질하고 본성, 나투라,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본질, 에센치아 개념하고 본성, 나투라 개념은 다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왜 다르냐,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제는 아니고 조금 더 스피노자 철학을 알아야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장된 여하튼 정의 1은 물체란 신의 본질이 뭐였죠? 존재였죠. 핵심적인 우리가 다뤘던 거는 본질이 연장된 사물로 연장이라는 형태로 연장.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사유와 연장. 연장의 형태로 연장된 사물로 보는 한에서 신의 본질, 존재를 일정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하는 양태이다. 본질. 그것이 주어지면 사물이 필연적으로 정립되고 그것이 제거되면 사물이 필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그것이 없으면 사물이, 그리고 반대로 사물이 없으면 본질이 있을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나는 어떤 사물이 본질이라고 이해한다. 삼각형의 본질은 세 변입니다. 산의 본질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없으면 뭐가 돼요? 아무리 해봤자 평면밖에 안 돼요. 여하튼 볼록이 있으면 이게 있어야 돼. 저점이. 그렇죠? 저점이 있어야만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저점이 있어야, 골짜기가 있어야 산이 됩니다. 평면이 아니고 플랫하지 않고 이렇게 주어지죠. 그런 걸 본질이라고 해요. 원의 본질은 뭐죠? 원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이게 없으면 원도 없어. 이렇게 본질을 찾아가는 거. 본질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지금 공리 1을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데, 인간의 본질은 필연적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전에 얘기했죠. 카우사수의 하면서. 한 사람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지금 당장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자연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그럼 자연물이라고 안 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없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자연물이라고 안 해요. 아인슈타인이 지금 자연일까요? 자연에 속할까요?
첫 번째로 안 속해요.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속해요. 어떻게? 관념으로써. 형상적 실제성은 없어요. 데카르트 할 때 나왔죠. 근데 표상적 실제성. 그래서 관념이라는 형상적 실제성은 가지고 있죠. 저번에 얘기했죠. 형상적 실제성, 표상적 실제성. 이 두 개 얘기하면 꼬인다고. 그래도 여러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아인슈타인은 난 아인슈타인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표상적으로. 오브젝티브하게. 표상적으로라면 대상으로서. 대상화해서 지향성. 브렌타노.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관념 자체가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 내 사유 안에 있다라는 것은 형상적 실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관념은. 그런 식으로 자연 안에 포함은 되지만 아인슈타인 자체가 형상적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본질은 존재가 아닙니다. 너는 아인슈타인이야. 왠 줄 알아? 넌 존재하잖아.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 자연물이야. 왠 줄 알아? 얘는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이건 돼요. 카우사수이 계속 나옵니다. 본질,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다? 적어도 하나,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에는 존재가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즉 다음 읽을게요. 이 인간 또는 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자연의 질서에서 생길 수 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고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마땅히 존재하게끔 이렇게 상황에 딱 맞춰줬으면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다가 자연 상황에서 어떻게 큰 재해가 발생했거나 어떠한 것이 사고를 당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원성을 샀거나 이러한 이유들 원인들이 중첩돼서 마땅히 그러하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는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영원불멸할 수 없어요. 루크레티우스 나왔죠? 몸이 영원불멸할 수 없듯이 영혼은 영원불멸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영원불멸이 안 돼. 필사야. 이게 근대 철학의 흐름이라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거를 스피노자의 용어로 하면 뭐다? 인간은 카우사수이가 아니다. 인간이 그리고 공리 1에 의하면 공리 1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에는 존재가 포함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래서 7. 자, 정리 7을 가봅시다. 제가 이거 실라부스만 따라갈게요. 정리 7에서 12까지. 그 유명한 패러럴리즘, 평행론. 이거는 스피노자 인식론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이거 굉장히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걸 쭉 읽어보시는데 먼저 이걸 읽어보시는데 그리고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이 평행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도식만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평행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도식을 그려드릴게요. 자, 현대 분석 철학에서 문제가 뭐냐? 사유, 마인드, 정신이라고 합니다. 헐트 발음, R 발음 어렵잖아요. 그냥 하트라고 할게요. 심장. 이거는 마인드가 아니야. 마인드, 영어에서 마인드는 6이에요. 이 두뇌. 잠시만요. 자, 그래서 평행론. 평행론은 이걸 사유와 연장은 평행하다. 분석 철학, 아까 분석 철학 얘기했죠. 분석 철학에서는 이 마인드와 신체가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핵심 주제입니다. 현대 분석 철학에서. 심리 철학이라고 하죠. 근데 심리 철학에서 그게 주제인데, 네, 잠시 끊겼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데, 저 원테이크로 쭉, 그냥 원테이크로 가겠습니다. 얘는 전 유튜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학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갈게요. 자, 그 심리 철학, 미국, 영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심리 철학에서는 이 인과관계, 마인드와 바디,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거의 주제예요. 핵심 주제예요. 우리 김재건 선생님 계시죠?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거기가 그런 주제인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 주제에서 정확하게 평행론이라고 이제 위치가 잡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신체와 이 정신 마인드는 서로 마인드와 바디는 서로 인과관계를 맺지 않는다.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엄청 세요. 이 이론 자체가. 이 컨셉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활동력은 하나야. 이거는 두 개로 분할해서 그 분할된 실체 두 개를 데카르트처럼 사유와 연장이라는 형태로 유한 실체를 분할을 해놓고 그러면 사유와 연장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뭐 동물 전기 중에서 가장 송가선이 있고 센트럴의 네, 안쪽에 송가선이 있고 거기서 동물 전기를 통해서 스피리투스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막 스피노자는 해부학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유라는 그 속성과 연장이라는 속성은 평행을 해서 서로 인과관계를 맺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스피노자 철학에서. 이거는 되게 이게 왜 강하냐? 하나의 활동력이 있는데 활동력에는 분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활동이라는 것 자체는. 운동성은 분할되면 운동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분류를 하면 사유와 연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정지가 돼버려요. 움직이던 걸 딱 끊어버렸어. 움직임의 자기동의성을 끊었어. 그럼 뭐예요? 사유와 연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지가 나와요. 자기동의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운동은 운동으로서의 자기동의성을 가지고 쭉 운동한다. 그래서 분석을 하려고 해도 분류를 하려고 해도 운동은 하나야. 뭐 사유고 연장이고 이거 아니야. 근데 속성의 정의가 뭐였죠? 우리 지성으로 파악하는 신의 실체의 속성이란 지성의 실체에 관하여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속성. 지성이. 우리 마인드가. 속성 자체의 정의 안에 우리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요. 지성. 인텔렉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파악하는, 우리 지성은 분석을 해요. 끊어서. 운동이지만 그럼에도 끊어서 추상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추상적으로, abstract. abstract은 라틴어 원어가 abstraho예요. abstraho인데, abstraho는 분할하다. 끊어서 생각하다. 이게 추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추상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운동 자체는 끊어버리면 자기동의성을 잃어서 정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운동에는 두 가지 속성이 나오더라. 두 가지 속성이 하나는 관념의 형태로 나오고 하나는 연장의 형태로 나오고 그때 얘기했죠. 저희 얼굴 표정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행동이고 동작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이에요. 사건이자 행위이자. 근데 사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여기서 뭐를 보겠다? 이 움직임을 보겠다. 근육들, 연장적인 것만 보겠다 했을 때 보통 사건이라고 하고요. 행위 혹은 사고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뭘 보겠다? 나의 인텐션, 의도를 보겠다. 관념 형태, 사유 형식.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얼굴 표정에. 근육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의 인텐션, 무의식적인 나의 어떠한 사유적인 측면들. 이 두 개가 서로 인과를 맺느냐? 인과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인과 과정은 연장은 연장끼리만 계열, 자기 시리즈를 만듭니다. 만약에 인과관계를 따지면 사유하고 연장 사이를 인과관계를 맺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장 안에서 뇌에서 나와서 나의 얼굴 표정을 이 근육 질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뇌라면은 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연장의 질서 안에서만 인과관계를 따져주는 거예요. 이게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 떨어진 거의 인과관계는 뭐라고요? 이 떨어진 거의 인과관계는 얘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인과관계, 이 역학만 따지는 게 스피노자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 잡고 있잖아. 얘 던지잖아. 그러면은 이거에서의 나의 의도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의도는 나의 의도 안에서만 인과관계를, 사유, 관념들의 인과관계만 따져주는 거야. 얘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손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해서 이런 하트를 날렸어. 하트를 날렸을 때 이 인과관계. 하트를 날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과관계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연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또 의도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정서적인 관념들, 내가 이 행동을 하게끔 한 나의 관념 다발의 인과관계가 있어. 난 이거를 되게 뭐 좋게 봤다든가 아니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날리게끔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손동작 이거하고는 무관한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인과관계는 속성, 자기 계열 안에서만 인과관계를 따지고 계열과 계열은 인과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스피노자처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서로 평행하게 두 줄기로 인간이 지성이 파악하는 자연의 인과관계는 두 줄기가 있더라. 하나가 뭐예요? 사건. 하나가 뭐예요? 사고 혹은 행위. 연장, 사유. 이게 평행하더라. 이거 핵심이야. 여기는 수많은 이제 난제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의도, 관념들이 있어요. 관념들이 다발이 있어요. 그러면 관념들의 다발에 평행해서 연장의 질서의 다발이 있어요. 복잡하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점점 얘기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냥 간단하게 끝낼게요. 간단하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막 머릿속에서 싸매고 생각하는 이게 있죠. 이게 인과관계가 있죠. 나는 어제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서 지금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픈데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제 밥을 먹었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야 될까? 근데 요구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연장 질서가? 평행한 연장 질서가 다양한 측면으로 있죠. 내 뇌가 그 생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내 뇌가 작동을 해야죠. 뭐 전두엽부터 해서 뭐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뇌가 작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과 평행하게 내가 어제 밥을 먹었던 사건이 있고, 지금 배가 아픈 게 있고, 연장적으로.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현재 나의 상태가 있고. 여하튼 서로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평행이에요. 나의 어떤 상태가 있는데, 나의 지금 상태를 분석을 해보면, 사유 형태로도 분석을 할 수 있고, 관념의 형태로도 분석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인과관계는 이 관념, 이 사유 속성, 각각의 계열 안에서만 인과관계를 따져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가 영향을 주고 막 왔다 갔다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전통적으로 신은 영혼으로 그려집니다. 의도, 섭리, 목적.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플라톤 전통에 의하면 비존재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연장 계열은. 저번에 얘기했죠. 데카르트는 이거를 실체로 올렸다. 근데 두 가지 실체로 해서 얘네 사이에 그러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 빠졌더니 모순들이 생기더라. 그리고 나온 철학들이에요. 다음에 말브랑슈,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뭐 다. 근데 스피노자는 얘하고 인과관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사라지냐면 얘는 신이고 얘는 피조물이었는데 얘하고 인과관계를 따지면은 신학적으로 보면 신하고 그 연장들, 몸들, 우리 주거 마땅한 것, 이건 영원한 것. 이게 인과관계를 맺으려면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질서들이 나오는데 평행한 관계, 서로 관계가 없어. 그냥 속성일 뿐이야. 그리고 자연은 뭐야? 그냥 활동력이야. 이렇게 되면 기존 신학은 잠시만요.